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관찰법에 대해서 다루겠습니다. 관찰법은 연구 대상을 통제하지 않고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일정 시간 동안 그 행동을 관찰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게 여러분의 프로토타입이 나오면은 이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관찰할 게 별로 없을 수 있어요. 있긴 있는데, 두 가지, 좀 이따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행동을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프로토타입이 나오면 프로토타입을 한번 그냥 주는 거예요. "한번 써 보세요." 이러고. 그 옆에서 말 걸지 않고 그냥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켜보면서 행동의 그 결과를 기록하는 방법이고요. 사람들은 언어적인 답변을 하잖아요. 인터뷰 설문은 언어적인 답변인데, 이 관찰은 비언어적인 행위에서 뭔가 숨겨진 것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비언어적인 행동에는 우리 동작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뭘 한번 써 보라고 했을 때 약간 고개를 살짝 갸우뚱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그 찰나에 뭔가를 이해하지 못했다, 혹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물어보세요. 만약에 어 "지금 왜 고개를 갸우뚱했어요?"라고 물어보면 "왜 그랬습니다."라고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 잠깐 갸우뚱했던 내용은 인터뷰에서는 안 나올 수 있어요. 설문조사에선 더더욱 안 나오겠죠. 설문조사는 약 더 피상적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도 요 관찰이랑 같이 하면서 관찰하고 관찰된 결과를 가지고 인터뷰하고 이런 식으로 병행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관찰법이라는 것은 또 표정을 볼 수도 있습니다. 표정이 뭔가 미간이 찌푸러진다든지, 뭔가 약간 눈동자가 어디를 향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지금 왜 이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요거를 역으로 추적해서 그 이유를 밝혀내는 그런 것들, 관찰법에 포함이 됩니다. 인터뷰에 병행하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어요. 그중에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보면 필드 스터디가 있고 랩 스터디가 있습니다. 필드 스터디는 말 그대로 밖에 나가서 관찰하는 거예요. 요건 프로토타입을 관찰하는 건 아니겠죠. 물론 뭐 프로토타입 중에서 키오스크 같은 것들은 그냥 세워 놓고 관찰할 수도 있지만, 물론 보통 이 필드 스터디는 불특성 다수들이 어떤 식으로 정해진 공간 안에서 혹은 어떤 기계 앞에서 뭐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찰하는 거고요. 약간 숨어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 카메라 같은 거. 랩 스터디는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 뭐 스마트 TV에 들어가는 어떤 앱을 하겠다. 그럼 스마트 TV를 켜 놓고 앱을 깔아 놓고 사람들이 와서 불러서 "여기 앉아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랩을 구성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관찰하는 거죠. 관찰법은 에스노그래피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에스노그래피 이 방법은 인류학 연구, anthropology 인류학이라고 하는 연구에서 특정한 집단에 어울려 살면서 그 사람들의 문화적인 특징을 체험하고 관찰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건 사용자 조사랑 상관없고 그냥 인류 문화적 그런 특징들을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방법입니다. 이런 것에서 기반해 가지고 응용해서 사용자들을 관찰하는 것이 이제 사용자 조사 방법 중에 이제 관찰법이 되겠죠. 그래서 과거에 많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런 방법들을 많이 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서로 다른 인종과 서로 다른 민족들 간의 어떤 특징들을 이렇게 연구한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저거 하는 학자들이 다양한 곳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고 또 문화들을 비교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여기에서 관찰법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연구자들한테 달려 있어요. 관찰 연구자들이 경험하고 통찰한 것에 기반으로 해서 그 결과가 나와요. 누군가가 뭐 고개를 갸우뚱했는데 경험이 없으면은 그 포인트를 놓칠 수도 있고, 그 포인트에 대해서 해석을 잘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많은 경험과 또 통찰력을 통해서 '아, 저 사람 지금 어떤 행동을 했으니까 지금 어떤 의미겠지.'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고, 또 그런 경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필드 스터디, 에스노그래피에서 인제 발달을 했습니다. 에스노그래피는 인류학에서의 어떤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관찰법, 이 필드 스터디 이쪽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비스 개발 혹은 뭐 사용자 조사 이런 쪽에 해당되는 그런 관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시장이든지 상점, 백화점, 뭐 마트, 교통터미널 같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 이런 데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건데요. 어
관찰된 내용에 따라서 양식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했다, 뭐 누가 뭘 하고 그다음 순서, 그러니까 뭘 하고 뭘 하고 뭘 했다 이렇게 순서대로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이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겠죠. 아무거나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쇼핑 패턴을 알아보고 싶다. 혹은 교통터미널에서 사람들이 티켓팅하는 것을 알아보고 싶다.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목적을 가지고 관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티켓팅하러 왔을 때 먼저 뭐 시간표를 확인하고 티켓팅하고 돈을 꺼내고 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 가운데서 뭔가 머뭇거리더라. 혹은 뭔가 잘 찾지 못해 가지고 우왕좌왕하더라. 아니면 티켓팅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 요런 거 하나하나 관찰을 하면서 왜 그런 이 원인이 발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그런 현상이 발생했을까? 그런 것들을 양식에 따라서 작성을 합니다. 그리고 혼자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하지만 좀 더 어떤 관찰된 결과를 잘 해석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 함께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그때그때 그 원인들을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돼요. '저 사람 지금 왜 저러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포인트를 잘 기록해 놨다가 하는 거고요. 또 특정 행동이 관찰됐을 때 해석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가 가지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신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인터뷰를 병행하는 거죠. 근데 주의 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막 대놓고 촬영하고 또 그렇게 또 누군가가 왔을 때 뭐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내 연구를 이게 소개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고, 이 기관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뭐 터미널 관계자 혹은 마트 같은 데서는 함부로 촬영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항상. 허락을 받고 해야 되고, 촬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눈으로 할 수밖에 없죠. 연구를 소개하는 이런 자료를 미리 준비해 가면 좋아요. 혹시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날 자꾸 관찰하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습니다."라고 딱 자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데 뭐 전혀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뭐 외부로 유출되는 건 아니고 우리 연구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를 해 가면 될 거예요. 자, 이건 필드 스터디고요. 랩 스터디. 이런 거 인제 영화 같은 데 보면 한쪽에서는 보이고 한쪽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거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무슨 검찰청에서 취조하는 데만 쓰는 게 아니라 요런 랩 사용성 평가 실험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앉아 가지고 사람들이 저 건너편에서 뭘 하는지 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쪽 실험하는 공간에는 혼자 들어가서 실험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를 하는 거죠. "들어가서 뭘 해 보세요."라고. 혹은 그 사람이랑 또 이 진행자가 같이 들어가서 진행자가 물어보기도 하고 뭐 어떤 가이드 같은 걸 줍니다. 그럼 실험 참여자는 그 안에서 인제 진행자랑 같이 소통하면서 하는 거죠. 근데 진행자는 진행에 포커스를 줘야 되잖아요. 계속 뭐 적어 가면서 하면 디스트랙션 되니까. 그래서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대신 관찰을 하는 거예요. 진행자는 그냥 진행만 하시고, 혹은 진행자가 뭐 이어폰 같은 걸 꽂고 들어가서 안쪽 사람들이 뭔가 방금 어떤 행동을 하던데 왜 그런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라고 이런 걸 이렇게 소통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잘 세팅된 실험실 안에서 사람들의 실험 참여자의 행동을 관찰하는 거고요. 이렇게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사전 동의는 물론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관찰당하고 있구나.'라는 이런 위축될 수가 있어요, 심리적으로. 그럼 뭘 하더라도 제대로 못할 수가 있거든요. 뭐 시켜 보고 "이거 해 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도록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진행자가 너무 의도적으로 뭔가 "이렇게 해 보세요. 저렇게 해 보세요." 하는 것을 너무 의도가 너무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었는데 이 프로토타입을 '좋은 점을 얻고 싶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의도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행동을 유도할 수 없으니까 "한번 해 보세요." 하고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특히 관찰은 더 그래요. 그래서 가만 놔두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사람들이 해볼 수 있도록, 자꾸 끼어들면은 자연스러운 행동이 안 나와요. 뭔가 '내가 잘 못하면 옆에서 한마디 해 주겠지.' 이런 어떤 선입견 같은 게 생겨서 뭔가 잘 안 되면 이건 자꾸 물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알아서 한번 해 보세요." 이렇게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법 중에 하나 중요한 것, 이 랩 기반 관찰법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think aloud라는 건데,
자기가 지금 생각하는 바를 계속 말하면서 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아 이거 한번 눌러 봐야지." 하고 뭐 이거 왜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이거 눌렀는데 왜 안 되지?" 하는 요런 말이 있잖아요. 혼잣말. 그 혼잣말을 자꾸 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어떤 행동의 의도 같은 것들을.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관찰에 맡기는 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관찰뿐만 아니라 이런 이 하는 말을 요거에서 어떤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뭐 나 혼자 산다 같은 이런 프로그램 혹은 옛날에 뭐 많이 있죠.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계속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는 그냥 카메라 설치했던 뭐 해 놓고 하는 그런 예시고, 이 나 혼자 산다 이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계속 혼잣말하는 거 아세요? 아무도 없는데 혼잣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연출이 되잖아요. 실제로는 카메라맨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이에요. 제가 생각하고 내가 행동하려는 그 의도 같은 것들을 계속 중얼거리게 하는 그런 거고요. 이 Think Out Loud는 연습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이 요런 것들을 잘 안 해 봤기 때문에 막 말하다가 갑자기 뭔가 이게 생각하다 보면은 말이 안 나오고 뭔가를 조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진행자가 뭐 "지금 뭐 하는 것을 한번 말하면서 진행해 주세요."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고요. 이 관찰법의 장점은 실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행동, 실제 행동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나 설문회면 설문조사는 정말 뭐 단답형이고, 그리고 뭐 주관식으로 하더라도 내가 그 순간 막 생각해 가지고 하잖아요. 인터뷰도 마찬가지고. 누굴 초대해서 인터뷰를 한다 그러면 더더욱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실제 상황이랑 거리가 멀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어떤 것들을 인터뷰하는데 인터뷰 참여자가 여기 이런 공간에 와서 하면은 내 집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실제로는 집에서 어떤 일을 했더라도 잘 기억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찰이라는 것이 그 집에 가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관찰할 수도 있고요. 혹은 그 집에서 뭔가 해 보게 하고 나는 옆에 그냥 앉아서 볼 수도 있고, 혹은 터미널 같은 그런 것도 사실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상황 안에서 관찰할 수 있다는 거. 랩 베이스도 내가 그 비슷한 상황을 꾸며 놓고 하기 때문에 어떤 실제 어떤 행동들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좀 단점들이 있죠. 일단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죠. 관찰이라는 것. 그 관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관찰하고 나서 나중에 분석도 해야 되는데, 이 비디오 레코딩을 했다라고 하면 뭐 3 시간 관찰했으면 3 시간짜리 비디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된 것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도 있지만은 관찰하면서 어떤 내용들을 뽑아낼 수도 있지만은 비디오도 한번 다시 보겠다라고 하면 이게 더블로 걸리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들을 발견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 명을 관찰했는데 7 명한테는 별로 좋은 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두 명한테밖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효율성이 좀 떨어지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대박인 아이디어를 거기서부터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찰법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특정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인터뷰도 하고 필요하면 설문도 하고 또 포커스 그룹 이런 것도 할 수 있고요. 관찰법, 뭐 관찰도 할 수 있고,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뭐 유저 다이어리 이런 방법도 있고요. 또 관찰 플러스 인터뷰, 그러니까 요런 어떤 여러 가지 사용자 조사 방법은 내가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걸 먼저 알고 지금 내가 만들려고 하는 이 서비스에서 사용자 조사를 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해야겠죠. 비교하면서 '우리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설문으로 가자.' 혹은 '인터뷰로 가자.' '우리는 시간도 있고 정말 사람들의 어떤 그 포인트를 찾아내야 돼. 현실에서 어떤 그 사람들이 니즈를 찾아내야 돼.' 그러면은 관찰법 이런 것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거죠. 관찰 카메라의 경우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할 수가 있어요, 카메라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러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식으로 카메라 설치해 놓고 하는 거는 일 주일 동안 카메라를 설치해 놔요, 아무것도 안 찍고. 그리고 나서 일 주일 후부터 촬영하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의식적인 행동,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행동하는 건데 그게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잘못 판단하거나 이러지 않도록 충분히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랩 환경에서 관찰할 경우는 실제랑 최대한 유사한 분위기를 제공해 주고 관찰자는 숨어 있어야겠죠. 반투명한 그런 거울 뒤쪽에 숨어서
관찰할 수도 있고 또는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모든 방법에는 다 장단점이 있고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한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필요에 따라서는 잘 선택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의 과제는 그래서 우리는 필드 스터디를 할 거예요. 나가서 관찰할 건데 우리 학교 안에서 하세요. 학생 식당이든 버거킹이든 뭐 느헤미야 1층 같은 특정한 사람이 붐비는 이런 장소에 가서, 근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버거킹의 키오스크를 보겠다. 혹은 뭐 학생 식당의 이 동선의 단점을 파악하겠다. 요런 관찰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앉아 가지고 이제 수업이 끝날 때까지 그걸 할 거예요. 자, 3-4 명이서 팀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준비물은 연구를 소개하는 출력물을 가져가세요. 혹시나 누군가가 이렇게 뭐라고 했을 때 "아, 지금 우리 이거 과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손글씨로 해도 돼요. 원래는 뭐 잘 만들면 좋겠지만 필요할 때 보여주는 목적이고, 또 가능하면 필요하면 그쪽 사장님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 버거킹 사장님이라든지 여쭤봐야 돼요. 허락을 미리 받아야 돼요. "저희 뭐 영업에 방해가 안 될 정도로 우리 옆에서 잠깐 관찰만 하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안에서 할 때는 그러겠죠. 근데 밖에서 할 때는 상관없겠지만 필요하면 허락을 받으시고요. 작성 양식을 챙겨 가세요. 그냥 빈 노트를 가져가도 돼요. A4 용지 같은 거. 노트북을 사용하시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서 있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필요하면 다른 양식. 그래서 3 가지 스텝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일단은 목적을 정한 다음에 그다음에 가 가지고 계속 관찰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계속 적어 나갑니다. 이 처음에 스텝 1에 있는 목록화라는 것은 그냥 대충 러프하게 적어도 돼요. 아주 잘 적지, 그러니까 아주 뭐 열과 행을 잘 맞춰서 적지 않고 종이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러프하게 적겠죠. 근데 그것을 다시 옮겨 적어야 돼요. 컴퓨터로 옮겨 적을 때는 뭐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슈가 있다면, 해결해야 되는 이슈가 있다면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옮겨 적을 수 있겠죠. 문제 자체를 먼저 한번 옮겨 적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옮겨 적는 그런 방법도 좋고요. 그리고 하나는 서비스 아이디어를 한번 제안을 해 보세요. 수업 시간에 배운 여러분 방법들을 한번 적용을 해 보세요. 특히 이제 스캠퍼라는 것을 적용하기에 괜찮은 주제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이. 혹은 뭐 아이디어 스트럭처링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 문제들을 잘 정의하고 문제들에 대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 진행을 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은 스텝 1 까지 하는 거예요. 스텝 1, 문제를 발견해서 문제를 목록으로 만드는 거, 관찰 내용을 기록하는 거, 그게 스텝 1 오늘까지 하시고요. 그다음에 스텝 2랑 3 번을 마무리하시면 돼요. 여러분 팀 3-4 명이서 팀인데 반드시 같이 가시고요. 사진 촬영할 때는 되게 주의를 해 주세요. 몰래 촬영하거나 하지 말고 뭐 필요하면 가서 허락을 받고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시고, 그래서 9 주차 수업 전까지 하는데 가능하면 뭐 이번 주 안에 다 끝낼 수 있으면 하시고, 관찰 목적, 관찰 대상, 장소 요런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 개요를 적으란 뜻이고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양식으로 적으세요. 발견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제 정의, 그리고 '어떻게 하면 뭐뭐 할 수 있을까.'라는 저 문제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 근데 아이디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뭐 2개 이상 3 개, 4개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3-3-5 모여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뭔가 관찰할 그 대상과 이런 것들을 정하시고 또 종이 한 장 준비하시고요. 이 연구를 소개하는 그런 간단하게 정리해서 필요하면 보여주는 목적으로. 네. 거기까지 준비하시면은 가시면 돼요. 가서 오늘 진행하시면 되고,